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강 스캐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구강 스캐너가 최근 들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구강 스캐너를 얘기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지르코니아 보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예전에 우리가 금리를 만들거나 메탈 세라믹을 만들 때는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상에 왁스나 이런 걸로 딱 찍어서 치아 형태를 조각한 다음에 그걸 녹여서 이제 그 형태대로 크라운을 만드는 식의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기공을 했었는데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모델상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찍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공 방법이 예전 금리나 메탈 세라믹 쇠를 녹여서 주조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깎아요. 치아 형태대로 깎은 다음에 지르코니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르코니아를 깎기 위해서 가공을 할 때는 지르코니아가 되게 무른 상태예요. 분필 정도, 분필보다는 좀 단단하지만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르코니아 블록을 손으로 만져보면 손에 묻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그 지르코니아 블록을 처음에 치아 형태대로 깎아요. 그게 이제 그 상태로는 무르기 때문에 그대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신터링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신터링이란 말은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 깎인 치아를 가마에 넣어서 한 1500도에서 1600도 이상에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 굽게 되면 고열 처리 과정에서 지르코니아 분자들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응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크라운을 이제 맞추는데, 여기서 문제가 지르코니아 블록이 처음에 깎았을 땐 사이즈가 큰데 신터링이라는 그 가마에 굽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이즈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A라는 회사에서 지르코니아 블록을 출시를 하면 지르코니아 그 블록마다, 저희가 이제 지르코니아를 깎는 그 원판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록마다 가마에 굽는 과정을 통해서 수축이 될 때 수축되는 비율이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략 1.2 어쩌고 저쩌고 소수점 밑으로 쓰여 있는데, 보통은 얘가 이제 100%의 크기보다 한 120% 이상 큰 사이즈의 블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우면 120%에서 100% 정도로 사이즈가 약 20% 좀 안 되게 쪼그라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블록마다 수축률도 다르고, 이제 수축이 되니까 어떻게 수축되는지 미리 알아야 될 거잖아요. 지르코니아 보철을 가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수축률 숫자를 입력하면 얘가 가공 신터링 후에는 이만한 사이즈가 될 테니까 미리 이렇게 크게 가공을 하면 줄어들었을 때 딱 맞겠구나 라고 계산을 해서 깎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컴퓨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컴퓨터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저희가 이를 만들기 위해서 모형을 스캔한 모습이에요. 3차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본을 뜨고 모형을 만들고 스캔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거거든요.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여기서 이 치아는 이제 인레이인데, 인레이를 이런 식으로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가공기에 옮겨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깎아서 보철물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인데요. 컴퓨터상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상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과정이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다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구강 스캐너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석고 모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석고 모형을 디지털화한 화면 위에 있는 모형이 필요하거든요.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과거의 그 과정이 입안에서 본을 뜨고 그 본을 뜬 걸 모델 스캐너라고 부르는 석고 모형을 스캔을 해서 컴퓨터상의 데이터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한 번 필요해요.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다시 스캐너에 집어넣어서 스캔을 하면 비로소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기 위한 컴퓨터상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상에서 이제 컴퓨터 디자인을 하고 크라운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지르코니아 수축률에 맞춰서 계산해서 크게 깎고, 이 크게 깎은 걸 신터링을 해서 쪼그라뜨리고 강도를 강하게 한 후에 모델에 맞춰보고 그걸 입안에 끼우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만약에 입 안에서 직접 스캔을 떠가지고 다이렉트로 컴퓨터상에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면 본을 뜨고 모형을 만들고 그걸 다시 스캔하고 이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과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심플해질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을 뜨면 본을 뜨는 과정에서 약간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 뜬 그 인상체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석고 모형을 만들면 거기서도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석고 모형을 다시 스캔을 하니까 거기서도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본을 뜨고 석고 모형을 만들고 이걸 모델 스캐너에 넣어서 스캔하는 과정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모니터 상에 있는 모형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거를 직접 그냥 구강 내에서 바로 얻을 수 있으면 훨씬 모든 과정을 심플하게 하고 그 지르코니아 보철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훨씬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많이 쓰게 됐는데, 스캐너가 원리가 결국에는 치아 표면의 사진을 계속, 동영상이지만 계속 찍으면서 중첩시켜가면서 그 치아의 3차원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함인데, 이 스캐너가 과거보다는 현재 훨씬 더 정밀도도 높아지고 스캔하는 편의성도 좋아지고 데이터 처리 속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강 스캐너가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막 널리 대중화된 장비는 아니에요. 제가 개원할 때 CT를 들여놓는 치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개원할 때 CT는 거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구강 스캐너도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면 지금 CT처럼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CT는 그냥 그런 엑스레이 장비는 진단 장비이고, 구강 스캐너는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만들려면 굉장히 정확한 치아를 다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의사들의 스킬도 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사항이 있어서 스캐너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스캐너도 더 정밀해지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구강 스캐너도 지금의 그 치과의 진단용 CT처럼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강 스캐너에 대한 제 얘기를 말씀드렸고, 장점은 저번에 그 임상 체득에 대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뜨고 입에서 넣었다 빼고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환자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퍼티나 러버 인상제를 이용해서 본을 뜰 때 이걸 넣었다 뺄 때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근데 스캐너는 적어도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지르코니아 보철이다, 컴퓨터로 가공을 해야 되는 보철이면 어차피 모델을 떠서 다시 그거를 모형을 만들고 스캔을 뜨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한 큐에 그냥 구강 스캔을 했을 때 동일하지만 더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스캐너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 시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구강 스캐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구강 카메라처럼 구강 내 치아 사진을 쭉 연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걸 조합해서 우리가 지르코니아나 컴퓨터로 가공할 수 있는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 필요한 3차원 데이터를 얻기 위한 장비입니다. 실제로 촬영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나가다 보면 지금 또 다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모습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모형상에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만든 것과 동일한, 오히려 이건 직접 이제 구강 내에서 얻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를 찍고 아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도 찍어서 아래도 찍고 그 다음에 물리는 관계를 찍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 예를 들어 하나의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본을 이렇게 위아래를 한꺼번에 뜬 거예요. 시간 보시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제는 보통 굳는데 적어도 한 4분, 짧게는 3분에서 4분 이상 걸리고, 또 물리는 관계, 바이트를 뜨기 위해서도
그 바이트 재료가 굳는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서 스캔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훨씬 짧은 시간에 임상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과정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 스캔했던 모습이고요. 처음에 스캔했던 데이터에서 신뢰도 낮은 데이터들은 싹 지우고 필요한 데이터만 가공해서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이제 구멍도 나 있는데 실제 할 때는 이런 게 없이 이제 더 잘 해야 되겠죠. 아까 모형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데이터가 실제 구강 내에서 스캐너를 통해서 한 번에 얻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윗니의 모습인데 윗니도 보시는 것처럼 심림물죽이 이와 같이 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었을 때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안쪽에서랑 바깥쪽에서 어떻게 물리고 잘 물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석고 모형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면은 진짜 석고 모형을 스캔한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기공소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기공소에 보내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모형상에서 크라운을 디자인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캔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하니까 꼭 구강 스캐너 무슨 영업사원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이제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도 치료를 한다,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